중남미 열대우림은 다양한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포식자들이 다른 생물을 사냥하며 살아남습니다. 때문에 양육 강식이라는 동물의 세계에서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위해 더욱 강하고 더욱 빠르게 진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느리고 또 게으릅니다.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얘들은 왜 아직 멸종을 안 했지?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946년 최초로 공개된 ENIAC이라는 컴퓨터 이후로 1976년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 1991년 인터넷 상용화,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2015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어 왔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2045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특이점이 올 것이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느림의 미학, 게으름의 정석과도 같은 삶을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중남미 열대우림에 주로 서식 중인 나무늘보입니다. 나무와 느림보를 뜻하는 늘보의 합성어인 나무늘보는 영어로는 슬롯, 일본어 나마케모노,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모두 게으름뱅이라는 뜻으로 그야말로 월드스타 게으름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리냐면 나무 위에서 시속 900m, 1초에 25cm의 거리를 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땅에서의 이동 속도와 비교하면 그나마 빠른 편인데 땅에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40m에서 320m로 1초에 약 7cm 정도 이동한다고 보면 되죠. 중남미 열대우림의 최상위 포식자인 부채머리 수리는 시속 40km에서 60km로 비행하며 붉은 발톱만한 크기의 발톱으로 순식간에 사냥감의 척추나 두개골을 뭉개버립니다. 제규어는 시속 70km의 속도로 짧은 거리를 순식간에 도약하고 중남미 열대우림에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퓨마는 시속 80km의 속도로 매우 민첩하며 뛰어난 시각과 후각으로 먹이를 찾아다니죠. 그리고 이들의 주식은 바로 나무늘보입니다. 이런 무서운 포식자들이 득실거리는 중남미 열대우림에서 대체 느려 터진 나무늘보가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무늘보의 이러한 느린 속도가 지금껏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약 3천만 년 전 나무늘보의 조상인 메가테리움이라는 생물체가 있습니다. 땅늘보라고도 불립니다. 크기가 6m에 무게는 4톤이 나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큰 덩치와는 달리 주로 나무에 달린 잎이나 흙을 파서 뿌리 줄기를 먹는 초식 동물이었죠. 코끼리만한 크기를 가졌지만 온순하게 짝이 없는 이 땅늘보는 포식자들에겐 군침 도는 좋은 식량이었을 것입니다. 크기가 크면 눈에 띄니까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빠르게 도망을 쳐봤자 더 빠르게 움직이는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즉 덩치가 큰 나무늘보, 빠른 나무늘보 모두 멸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들 중 일부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나무늘보가 느린 이유이자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늘보들은 게을러서 느린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느려진 겁니다. 실제로 배설할 때 잠깐 내려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무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낼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 나무늘보들은 밥은 언제 먹고 똥은 언제 쌀까요? 나무늘보들은 나뭇잎과 껍질, 꽃, 열매 같은 식물성 식품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탄수화물, 저단백질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나무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대부분 자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체온 조절을 위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층이 매우 얇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체내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 또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나무늘보의 신진대사 속도는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낮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느리기 때문에 밥도 거의 안 먹고 똥도 거의 안 싸게 진화가 된 거죠. 실제로 나무늘보들은 하루에 나뭇잎 3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나뭇잎을 먹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로 자신의 털에 붙은 이끼나 나방들을 먹고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이죠. 나무늘보는 배설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나무에서 내려와 대변을 보는데 그 배설물에 나방이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들은 자라서 나방이 되고 그 나방은 나무늘보의 털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무늘보의 털에는 덩굴벌레, 나방 등과 같은 작은 곤충들과 미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게
자라하게 되고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나무늘보의 털들은 이끼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늘보는 이러한 자신의 털에 있는 작은 곤충들과 이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대변을 누러 나무에서 내려갑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나무늘보는 굳이 나뭇잎을 먹는 노력조차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무늘보는 평생을 한 나무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의 흔들림과 조화를 이룰 만큼 느리게 움직이고 포식자들로부터 발견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여기고 철저한 위장수를 하며 살아남았던 거죠. 나무늘보가 느린 이유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